자, 우리가 서울에서 인테리어 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지금 평당 4,800만 원. 네. 평당 4,800만 원이 지금 2023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으로 계산해 볼게요. 국민평수 34평 기준으로 16억 정도쯤이 되는데 조금 편하게 저희가 15억의 아파트를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5년 정도 보유한 뒤에 17억에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나오고 또 인테리어 항목을 통해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수치적으로 알기 쉽게 비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부가세가 뭐냐, 부가세 꼭 내야 되냐 이런 거 질문 주신 거랑 양도소득세랑 물려서 숫자 예시로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어주신 예시로 양도금액이 17억이고 상금액, 취득가액이 15억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양도 차액이 2억이라고 2억.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1억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그 1억짜리 인테리어 안에서 자본적 지출,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원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7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3천만 원에는 샤시, 샤시. 확장, 설비. 창호만 해도 1,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난방관 전부 다 교체하면은 1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뭐 수도관 같은 것들 얘기하면은 딱 3천만 원 정도면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시로.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공사 시행이 1억인데 1,000만 원 부가세가 있는데 고객님 이거 그냥 빼드릴게요 해가지고 현금으로 1억을 우리가 매매했다고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 1억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그 2억 양도 차액에 대해서 아까 5년 보유했다고 했고 다주택자를 가정했을 때 5년 보유를 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0% 들어가요. 2억에 10%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1억 8천이 양도소득이 되겠죠. 기본 공제 250이 들어가면 1억 7,7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될 거예요. 항상 세율은 과세표준에 때리는 거거든요. 1억 5천이 넘어갔기 때문에 세율이 38%예요. 와, 아. 38%. 한계 세율이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4,751만 원인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최종 부담세액이 5,226만 1,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2억을 벌고 2억을 5,200만 벌고 원을 낸다. 아, 5,500만 원을 국가가 가져가네요. 그럼에도 좋은 거죠. 오르는 건 좋은 거니까.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네, 의무죠. 전혀 나쁘다고 얘기 안 했어요. 1억 4,800이나 남았네. 네, 너무 와,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죠. 좋다. 되게 성격이 좋으시네요. 인테리어 한 번 더 할 수 있네. 근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처음에 안 돼요, 저는 이거 나중에 경비 처리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가산세 내는 거 싫어요 해가지고 정당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아까 1억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발행했었을 때의 조건인 거죠. 맞아요. 홈로덴스에서 계약을 했었을 때. 그래야 돼. 그러면은 아까 그 1억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고 그에 대한 부가세가 300만 원이니 결국 취득원가 관련한 양도소득세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3,3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공제 250이 들어가는데 이번엔 과표가 1억 5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세율이 35% 구간이 되거든요. 그럼 세액이 3,629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3,991만 9천 원이 최종 납부세액, 부담세액이 돼요. 자, 그럼 앞의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세액 네. 차이가 1200 정도 1,234만 원. 나네요. 네, 1,234만 원. 아. 자,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그냥 1,000만 원 덜 내고 나중에 200만 원 더 낼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산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소득세 쫓아올 수 있죠? 이거 무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 부정 가산세 이런 거 다 쫓아오면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 10년 동안 발 뻗고 자야 되잖아요. 그쵸?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저희 지금 든 사례를 보면요. 15억에 사서 17억에 판 케이스를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2억 올랐다고 파나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그럼 이게 세율 구간이 최고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50%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액 차이가 두세 배가 더 날 수 있는 거예요.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많게는 몇 천까지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테리어 비만큼의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당장은 내가 이득 보는 것 같지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사례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홈로덴스에서 이제 부가세를 전부 다 끊는 사례 말고 앞에서 이제 일부만 부가세를 끊었던 업체의 사례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알아보거나 했었을 때 부가세를 이렇게 일부를 빼서 현금으로 유도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맞아요.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일 상담을 하면서 대면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다른 업체들도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이제 회유를 당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업계에서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교할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을 탈세하느냐 나중에 1,300만 원을 절세하느냐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절세를 해야 하는 거죠. 탈세와 절세 사이에 이제 절세를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아, 탈세는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이렇게 얕게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업계 관행이 되면 모두가 암암리에 알고 있으면 과세관청이 모를까요? 과세당국에서 알게 되면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보호받을 수 없어요. 더 크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 나까지 뭐 털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 사업자. 사실은요 정말 영세하면은 과세관청이 그거 뜯어봤자 나만 귀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세 기점이 어딘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영세할 거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거니까. 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나 대규모의 인테리어 플랫폼에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소장님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외부 업체랑 대놓고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반셀프라고 하죠. 반셀프 인테리어가 조금 더 이제 확장되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반셀프 인테리어의 기본은 우리가 작업자한테 직접 돈을 준다. 그렇죠. 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현금을 줄지 뭐 세금 계산 발행할지 이런 것들은 뭐 논의를 해두는 거고요. 이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시공 지시가 어렵다 보니까 몇몇 업체들이 디자인 비용 아니면 감리 비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딱 정말 서비스 비용만 계약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억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감리 비용과 디자인 비용을 10%라고 치면은 인테리어 업체는 1,000만 원만 이득을 취하고 9천만 원의 실행 비용은 고객한테 대납을 요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자분들한테 바로바로 그냥 입금하는 형식. 이게 계산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 증빙이 남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기술자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소비자한테도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얼마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서가 없는 셈인 거잖아요. 고객이 지출한 건 분명히 1억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자본적 지출한 건 3,300인데 근데 내가 준 거는 용역에 대한 금액만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절세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난 돈 줄 거 다 줬는데. 근데 이거는 업자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과세관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증여세, 탈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다를 때 경제적 실질 따라 과세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한테 뭘 줬고 제가 이분한테 뭘 줬어요. 그럼 사실은 이분이 이분한테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를 거치고 가면은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이 중간중간 세금이 더 싸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당장은 나 너무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보기에 잠깐만 이거 너가 얘네 이거 다 어레인지 한 거 아니야? 너가 이렇게 직접 전체 다 공사를 한 거네? 라고 봐서 과세관청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논리를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로 이렇게 홈로댄스랑 비교했을 때 완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셔서 만약에 정말 본인이 그걸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법 논리를 잘 만들어 두셔야 나중에 혹시나 생길 문제의 여지에서 나 진짜로 내 논리대로 한 건데 무신거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런 거 진짜 폭탄으로 맞을 수 있어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금 법 논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그걸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미리 하시고 판례 참고하시고 제 생각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업계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사를 하는 형식은 완벽하게 똑같은데 현금만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원천 징수해야 될 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고객이 문제가.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 장사가 반복되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커뮤니티랑 그런 곳에서 조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업의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자인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고객 입장에서는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적층되고 쌓이다 보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세무적인 리스크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 행태는 잘 알아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법
기업을 넘어서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홈노댄스의 인테리어를 맡기고 타일 시공이 잘못됐어, 뭐 줄눈 시공이 잘못됐어 이런 거 할 때 우리 담당 인테리어 디자이너분께 여쭤볼 수 있잖아요. AS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런데 만약에 반셀프 인테리어식으로 업자랑 직접 얘기를 했으면 그 사후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소지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직관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책임처가 없어진다. 맞아요. 그게 좀 고객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세무사님 모셔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들과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함께하는 이렇게 토크를 가져봤는데 세무사님 어떠셨어요? 제 유튜브로 많이 뵀어가지고 이사님이랑 과장님 되게 연예인 보는 기분도 좀 있었고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이렇게 댓글도 좀 써주실 수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알차게 컨텐츠 구성해서 또 불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 다음번에 정말 인테리어 업계 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님들이 궁금한 것들 좀 남겨주시면은 그것들을 취합해서 두 번째로 Q&A 세션 한번 좀 너무 만들 좋아요.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걸로 세무사님 다시 한번 좀 초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세무사님 또 본인만의 또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깨알 홍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전문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업자나 양도소득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쉬운 패스에서 라이브 클래스와 함께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주세요 하면 제가 열심히 구성해서 만들어드리고 또 코칭의 기회도 있으니까 편하게 내가 아는 세무사다 이렇게 접근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홈노댄스의 한채연이었습니다. 네, 홈로댄스 나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